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대선은 끝이 났고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막고자 했던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충격과 허탈감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쳤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지만 오늘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는 이 질문을 한 발 더 넘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변화들, 그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 전환의 예고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개표 방송을 지켜보시며 참담함을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 앞에서 많은 분들이 깊은 절망과 허무 속에 계실 것입니다. 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밤잠을 설치신 분들, 아침에 눈을 뜨며 무거운 마음을 느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오늘 우리가 이 참담함과 충격 속에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에서는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세 가지 중대한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자유민주주의는 이대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 둘째, 경제자유주의는 무너지고 퍼주기 포퓰리즘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셋째,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노선은 또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오늘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냉정히 들여다보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유민주주의, 이것은 우리가 지켜온 대한민국의 소중한 체제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이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재명 정부의 당선 직후 나타난 여러 신호들은 자유보다는 민주라는 이름 아래 권력 집중을 정당화하려는 소위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기우는 그런 가능성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선거 전부터 민주당 일각에선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감사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사퇴 압박을 시도해왔습니다. 당선 이후에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반대 세력 탄압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의 원칙보다 정치적 효율성이 우선시되는 체제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효율성이란 권력의 입장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법과 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시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법치주의는 모든 권력이 법 아래에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결정만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효율성이 우선시되기 시작하면 정권의 불편한 법과 제도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되고 반대 세력은 적폐로 규정되어 제거 대상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권력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양성과 절차적 합의를 파괴하는 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이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며 묵인하거나 심지어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유라는 가치는 한순간에 잃을 수 있고 되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헝가리의 오르반 정권, 터키의 에르도안 정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두로 정권 모두 국민의 선택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유시장 경제라는 체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장 자유주의, 즉 자유로운 경쟁과 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기업을 적대시하며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실상은 이념적 분배주의를 뜻한다면 이는 곧 민간 활력의 급속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기본소득, 전국민 재난지원금, 무차별 복지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그 끝은 세금 폭탄과 재정 파탄입니다. 실업률은 상승하고 청년들은 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며 중산층은 점점 더
붕괴될 것입니다. 그리스는 사회당 정권의 무분별한 복지 확대 이후 국가 부도 사태를 겪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석유 자원을 가졌음에도 포퓰리즘의 끝을 보여줬지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빚이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서 또 퍼주기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이재명의 개똥 철학입니다. 이 퍼주기는 선거용 마약에 불과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달콤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끝은 빈곤과 파탄이라는 쓴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외교와 안보 분야입니다. 외교와 안보 문제 역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은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거리를 두었고 중국과의 관계는 최대한 유화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결코 한국을 대등한 외교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역사 왜곡, 경제 보복, 정보정 등 한국을 압박하는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 왔습니다. 북한 역시 이재명 정부의 등장에 고무된 듯 미사일 도발과 대남 심리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먼 얘기가 아닙니다. 대북 억지력은 무너지고 자위권 차원의 무장 강화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할 것입니다. 그 사이 한국은 안보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이례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번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공정한 선거가 진행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중국 문제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당선 직후 미국이 공개적으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경계하는 발언을 한 것은 한국의 안보와 외교 노선이 주목받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자, 이는 이재명 정부가 향후 어떤 외교 노선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 역시 급격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정치 사회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이재명 정권의 등장은 사회 내부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미 지난 선거와 당대표 시절에서 팬덤 정치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이른바 개딸, 개삼촌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지지층은 비판적 언론과 야당은 물론 같은 민주당 내 비판 세력도 공격했습니다. 이 팬덤 정치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 한국 사회는 합리적 토론보다 비난과 몰이의 공간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인민재판이 벌어지고 실생활에선 편가르기와 신고 문화가 일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수파 성향의 특정 방송 출연자, 교수, 언론인들이 사퇴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겠죠. 새 정부가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면서 공안적 수단이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때나 보여왔던 사상검증, 불순세력 색출, 이제는 민주진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이고도 위험한 일인지 국민들은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젊은 세대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030, 4050 세대는 고도성장기 이후에 대한민국만 알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고통, IMF의 눈물, 월급날이 두려웠던 시절은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공짜 점심에 익숙하고 국가 지원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는 무조건 나를 도와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국가 재정은 무한하지 않으며 한 세대가 무책임한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 세대는 그 값을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이번 정권에서 이들이 현실의 매운맛을 본다면 그것이 오히려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교체의 과정에서 우리는 보수파 내부의 기회주의자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명확한 비판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명확한 지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고 눈치를 보며
기회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며 자기 자리를 지킨 자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두고 그래도 우리 편인이 봐주자라는 말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배신자는 또 배신합니다. 그들이 국회에 있든 언론에 있든 유튜브에 있든 철저히 기록하고 배제해야 합니다. 정치를 다시 세우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부의 기회주의 청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런 보수우파 애국시민 여러분, 대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동맹중심 외교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가치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이유가 있고 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싸움이자 저항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드립니다. 어쩌면 이 정권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업료를 통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자 진정한 국민의 성숙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